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22평에서 지지를 받는 것처럼 하고 3% 정도 상승을 합니다. 자, 근데 환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제가 이틀 전에 환율이 1,400원을 찍을 때 환율 1,400원에서 더 올라가도 상관없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금융위기로 연결되는 상황이 아니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 환율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엑소더스가 일어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환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연준이 의도한 바입니다. 연준이 의도한 게 뭐 중동 쪽의 불안으로 인해서 뭐 이게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추지 않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잖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쵸? 미국 경기가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 인플레이션은 먼저 무너집니다. 왜?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 소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실상 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미국에 대한 경기 수준이 실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가봐야 알죠. 하지만 연준에서 뭘 봐요? 지표를 보잖아요. 우리도 지표를 봅니다. 그러면 연준에서 지표를 봐서 결정을 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매에 활용하면 환율 가지고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반도체가 어느 정도 빠진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미증시에서 반도체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꽤 큰 폭으로 빠졌고 어느 정도 빠졌는지 내용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어저께 ASML 실적이 나오면서 7% 빠졌습니다. 본장에서 빠졌는데 ASML 실적이 나오면서 한국 시장에도 어제 장 막판에 안 좋은 부분이 부각되면서 좀 안 좋게 마감이 됐죠. 그리고 나서 미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AMD 빠지고 테슬라 빠지고 그리고 그 반도체 쪽 엔비디아도 빠지고 인텔도 빠지고 마이크론도 빠지고 다 빠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반등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질까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반등 나옵니다.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질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런 부가적인 내용, 환율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환율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격적으로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매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해하시면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내용 계속 할 테니까 자, 보세요. 일단 한미반도체가 올라간 것 왜 그렇습니까? AI 반도체 때문이다. 그쵸? AI 반도체 어디서 만들어요? 엔비디아에서 만든다. 그럼 이거 어디서 사가요? MS, 구글, 뭐 메타 여기 사갑니다. 근데 엔비디아에서 지금 굉장히 비싸게 팔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싸게 팔 이유가 없죠. 왜? 엔비디아 혼자 만드니까. 근데 엔비디아의 적은 MS, 메타, 구글 뭐 이런 쪽이에요. 아마존까지 해서. 자, 이쪽은 자체 칩을 만들라고 압박을 합니다. 어디에? 엔비디아에. 그쵸? 자체 칩을 만들 수가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 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인데 설계만 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를 이용하죠. 파운드리 어디요? TSMC. 그렇죠. 그러면 TSMC를 이용한다는 조건 하에서 설계 쪽은 충분히 구할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를 압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굳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왜? 추가적으로 이 자원을 낭비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에서 지금처럼 한다면 비용 대비 효율이 더 나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 쪽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MS, 구글, 메타, 아마존, 뭐 애플 여기까지라고 칩시다. 그렇죠. 여기에 엔비디아가 위에 있어요. 뭐 위에 있다기보다는 고객사죠.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는 HBM 뭐 이런 그 반도체 쪽에 대한 주력으로 이렇게 공급처였다면 지금은 이쪽에서도 같이 만들죠. 그럼 여기서 또 뭐가 필요해요? HBM 필요하겠네. 그렇죠. 예전처럼 메모리 반도체가 일종의 원자재 취급받던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칩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약해요. 이런 칩을 설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쪽은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뭐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MS 여기서 HBM이 비싸면 이것도 만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자본집약적, 그쵸, 노동집약적 이런 산업이에요. 메모리 쪽은. 그리고 TSMC에서 하고 있는 파운드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설계만 하는 엔비디아가 TSMC에 왜 맡길까요?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엔비디아가 이걸 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그럼 반대로 HBM, 메모리 반도체를 이쪽, 그쵸? MS나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다고요? 엔비디아에서 할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쵸? 오히려 TSMC가 지금 너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뭘 싫어하죠? 독점 싫어하죠. 그래서 TSMC 천하도 아무리 길어야 5년 정도예요.
그리고 2017년을 기반으로 해서 삼성 파운드리에서도 TSMC에서 하고 있는 파운드리 쪽에 돈이 된다는 걸 눈치를 챘어요. 뭐 조금 늦게 눈치챘다고 생각은 하지만 유일하게 이쪽도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장치 산업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진입장벽이 높은 게 아니라 이제는 무언가 새로운 게 들어와서 뭐 새로운 사업을 할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 이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엔비디아가 빠져도 한미반도체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는 시세가 일정 부분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환율까지 튀어준다. 그럼 뭐 돼요? 환차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럼 뭐까지 나올 수 있나요? 연준에서 통제 가능한 금융적인 환경에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꾸준하게 이 반도체 쪽은 타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답은 하나예요. 환율 상관없다. 그렇죠?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줄어도 상관없다. 그렇죠? 엔비디아 쪽에서 내려도 폭락이 나오거나 그러긴 어려워요.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막 급락을 한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막 굉장히 뭐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급하게 내가 엔비디아 내렸다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 오히려 엔비디아가 빠지면 빠질수록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높아진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뭘 해야 돼요? 한미반도체에 대한 부분,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수익, 계좌 수익이죠. 제 계좌 수익은 1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 3개월 반 정도의 기간 동안 52%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길래 이렇게 매매가 가능한지 보면 자, 일단 코리아 FT 여기 보세요. 그렇죠? 2월달 상황입니다.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뭘 만들어요? 매수 구간을 만든다. 즉 타점을 만든다. 쭉 내려서 보면 28%. 그렇죠? 이런 식의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종목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종목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자, 내용 한번 보세요. 뭐 DI, 그렇죠? DI 같은 거 보세요. 매수 어때요? 계속해서 수익이죠. 그리고 뭐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 74.8%.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매가 가능해진다. 즉 가격이 답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자,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지금 12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요. 1200분이 함께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공유하는 게 여기 내 계좌 수익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올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뭐 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이거 끝나면 뭐가 돌아오겠습니까? 기존 반도체에 대한 수요 같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면 기존 반도체에 대한 수요 끝나면 뭐가 돌아와요? AI 반도체에 대한 교체 수요. 왜? 효율을 높여야 되니까. 그 효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새롭게 그렇죠 들어간 칩이 필요하죠. 그 칩에는 HBM이 다시 들어갑니다. 재활용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자, 이 구간에서 계속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조정이 있죠. 조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시세를 다 먹으려는 생각만 하지 말자.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대한 내용 제가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세를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AP 시스템 시장가 매수 그렇죠? 어저께도 AP 시스템 시장가 매수 FST 전부 다 오릅니다. FST 자 내용 보세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매매한 결과 어때요?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10억 소통 그렇죠? 아무렇게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과 함께 제가 한미반도체만의 실시간 타점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이거 다 채널 성장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가격을 잡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건 주식시장의 본질과도 같다. 이 본질을 이해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올라가고 있다. 그게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 종목군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판단을 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결과치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